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최근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움직임을 보인 생명공학 기업 젠프렉스에 관한 자료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네, 이게 하루 만에 주가가 230% 넘게 치솟았다고 하니까요. 와, 시장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련 기사들, 또 기업 분석 보고서, 그리고 임상 관련 정보들, 이걸 바탕으로요. 이 현상의 진짜 배경은 뭔지, 젠프렉스란 회사는 대체 어떤 기술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위험들이 숨어 있는지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죠. 우선 가장 궁금한 지점일 텐데요. 무엇이 주가를 그렇게 극적으로 끌어올렸을까요? 보면 직접적인 방아쇠는 젠프렉스랑 협력하는 연구기관이 있었는데 이 기관이 곧 열릴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내용,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맞아요. 바로 회사의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이죠. RQORSA 레코르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전임상 데이터 발표 예고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언급된 학회가 2025 AACR, NCI, EORTC 분자표정 및 암치료법 국제학회인데요. 이게 암 연구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정말 손꼽히는 권위 있는 학술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대에서 그것도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 기업에게는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 예정인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광했을까 좀 궁금한데요. 자료를 좀 보니까 ALK-IML4라는 특정 유전자 변이요. 이게 있는 비소세포 폐암, NSCLC라고 하죠. 이 모델에서 아리큐얼사의 효과를 보여주는 전임상 결과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젠프렉스가 지금 진행 중인 주요 임상들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또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폐암에도 아리큐얼사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적용 범위가 확 넓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죠. 젠프렉스 CEO 라이언 컴포도 이 발표 예고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이번 데이터는 아리큐얼사가 다양한 종류의 암 치료제로서 얼마나 폭넓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시장의 기대감을 뭐랄까 더 부추긴 셈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의 가치라는 게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 여기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초기 데이터 발표 예고만으로도 주가가 몇 배씩 뛰는 현상, 이건 이 분야가 얼마나 높은 변동성 그리고 또 잠재적인 보상을 동시에 안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 하나하나에 시장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네, 정말 그렇네요.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렇다면 이 기대감의 중심에 있는 젠프렉스, 이 회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젠프렉스는 암과 당뇨병 같은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임상 단계 생명공학 기업이고요. 아직 자체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젠프렉스의 기술적인 핵심은 온코프렉스라고 하는 독자적인 유전자 전달 플랫폼에 있습니다. 보통 유전자 치료하면 바이러스 벡터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좀 달라요. 비바이러스성 방식인 지질 나노 입자, LNP라고 하죠. 이걸 사용해서 치료 유전자를 체내세포, 특히 암세포에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되는 대표적인 치료 유전자 후보가 바로 암억제 유전자인 TSC5이고요. 이 TSC5의 유전자를 온코프렉스 시스템에 실어서 정맥 주사 형태로 만든 것, 그게 바로 알리큐오사인 겁니다. TSCO 유전자를 LNP에 담아서 주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온코프렉스 나노입자의 작동 원리인데요. 이 나노입자 표면은 양전화, 플러스를 띠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암세포 표면은 정상세포보다 음전화, 마이너스를 더 많이 띠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이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마치 자석처럼 양전화 입자가 음전화를 띤 암세포 쪽으로 더 잘 이끌리도록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에 대한 영향은 줄이고 암세포에 약물을 좀 더 집중시키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와, 그 원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양전하랑 음전하의 끌림을 이용한다니.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방식의 표적 효율성이 실제 사람 몸 안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초기 데이터에서 이런 표적 특이성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 같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전임상이나 초기 임상 데이터에서는요, 이 전화 기반 타겟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복잡한 인체 환경에서도 이게 얼마나 선택적으로 암세포에만 정확히 도달하고 또 효과를 낼지는 이건 앞으로 있을 후속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임상 단계의 본질적인 과제 중 하나죠.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만으로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증 과정이 바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들이겠군요. 네, 젠프렉스는 알키올사를 가지고 주로 폐암 분야에서 중요한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소세포 폐암 NSCLC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병용하는 어클레임1, 그리고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병용하는 어클레임2, 마지막으로 소세포 폐암 SCLC 환자를 대상으로 로슈의 티센트릭과 병용하는 어클렘3,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전부 다 기존의 블록버스터 약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젠프렉스의 전략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상태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 임상 단계 기업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은 거의 없고요. 반면에 연구 개발 비용은 계속 들어가니까 막대한 R&D 비용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무제표를 봐도 R&D 비용이 관리비보다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아직 벌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사의 생존과 성장이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리고 외부에서 자금을 얼마나 잘 조달하느냐, 이 능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임상시험을 끝까지 완료하고 상업화 단계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이걸 위해서 유상증자 같은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재무구조상 부채 비율 자체는 낮게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현금 소모 속도가 빠르다는 점, 이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재무적 위험 요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급등도 이런 펀더멘탈과는 좀 별개로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기술적인 잠재력과 재무적인 현실 사이의 간극이 좀 느껴지는 지점이네요. 그럼 젠프렉스가 도전하고 있는 시장, 즉 폐암 치료제 시장의 환경은 어떤가요? 자료를 보면 와,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로 거대한 시장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44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게 또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서 2022년에는 무려 73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특히 젠프렉스가 주력하는 비소세포 폐암, NSCLC 치료제가 이 시장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는 엄청나죠.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 즉 미충족 의료 수요, 언맷 니즈가 존재합니다. 폐암 치료 분야에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바로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 리지스탄스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그리소 같은 표적 항암제나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가 처음에는 정말 극적인 효과를 보이다가도 암세포가 변이하거나 다른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서 약효가 떨어지거나 아예 듣지 않게 되는 경우,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 약이 처음엔 잘 듣다가 나중엔 안 듣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젠프렉스의 아리큐오르사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아리큐오르사는 기존 약물들하고는 작용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암 억제 유전자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기존 치료에 실패했거나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임상적으로 입증된다면 이건 단순히 또 하나의 신약이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폐암 치료의 패러다임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고요. 내성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게 들리네요. 물론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에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로슈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EGFR, ALK, PD-1, PD-L1 등등 다양한 타겟에 대한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그렇죠. 경쟁 환경이 정말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젠프렉스의 전략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들 거대 기업의 블록버스터 약물들하고 정면으로 경쟁해서 그걸 대체하려는 전략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클레임 임상들처럼 기존의 표준 치료제들과 함께 사용해서, 즉 병용 투여를 해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기존 치료법에 실패한 환자들을 위한 후속 치료, 세컨 라인이나 레이터 라인 테러피라고 하죠. 이런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정면 승부가 아니라 같이 쓰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 치료로 들어가는 거군요. 네. 이런 병용요법이나 후속 치료 전략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선 단독요법으로 처음부터 승인받는 것보다는 임상 디자인이나 규제 승인 과정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과의 시너지를 입증하면 실제 처방 현장에서의 수용도를 높이고 시장 침투를 더 용이하게 할 수도 있겠죠. 거대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은 피하면서 틈새 시장을 좀 효과적으로 공략하려는 나름대로 영리한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단순히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장 진입 전략까지도 꽤 고민한 흔적이 보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젠프렉스가 가진 기회 요인, 그리고 동시에 안고 있는 위험 요인들,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즉 기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기회 요인 중 하나는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세 개의 폐암 임상 프로그램 모두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FDA가 해당 약물의 잠재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발 과정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신속한 검토를 제공할 의지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종 승인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점이죠. 네, 패스트트랙 지정은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네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폐암 시장, 특히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은 성공한다면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의미하겠죠. 네, 맞습니다. 또한 단독 사용이 아니라 기존에 검증된 블록버스터 약물들과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전략. 이건 임상 성공 시에 시장에 비교적 빠르게 안착하고 의사들의 처방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좀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젠프렉스의 핵심 기술인 온코프렉스 전달 플랫폼 자체, 이것도 가진 확장성이 중요한 기회 요인 같아요. 현재 폐암 외에도 악성 중피종이나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같은 다른 암종으로도 연구가 확장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치료제 GPX-002라고 하던데 이 개발에도 이 플랫폼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릴코엔사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밝은 전망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 즉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회사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위험은 역시 임상시험 실패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전임상 데이터가 유망하고 초기 임상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보였다 하더라도요. 최종적으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약효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이 안고 있는 정말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그렇죠. 임상 실패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재무적인 불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는 위험이고요. 앞서 지적했듯이 연구개발에는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아직 수익은 없으니까 보유 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성공적인 상업화 이전까지는 생존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 주가 급등과 그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의 하락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요. 이 회사의 주가는 임상 결과 발표, 규제 당국의 결정, 학회 발표 등등 특정 이벤트 하나하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죠. 하루아침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압제 하나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종적인 신약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임상 데이터에 대한 FDA의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적 이슈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허가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걸 꼭 인지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기회와 위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젠프렉스라는 기업의 현재 위치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가 폭등 현상은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나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특히 알퀴오레사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예정된 학회에서의 실제 데이터 발표 내용,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시장의 해석,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된 데이터가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그걸 뛰어넘는다면 추가 상승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동안 부풀었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가파른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계속 크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젠프렉스의 중장기적인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에클레임 1, 2, 3 임상시험들, 이것들의 최종 성공 여부입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로 예상되는 임상 중간 분석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회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2026년 1분기 중간 분석 결과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젠프렉스와 같은 임상 단계의 바이오 기업을 평가하실 때는요. 현재 주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보다는 미래 성공에 대한 프리미엄, 즉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명확히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했을 때 엄청난 잠재력, 그 이면에는 실패했을 경우 투자 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심지어는 0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높은 위험, 이게 공존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다양한 측면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투자 원칙과 또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젠프렉스는 혁신적인 유전자 전달 플랫폼 기술과 거대 시장을 겨냥한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잠재력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임상적 성공과 상업화라는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넘어야 할 장애물들을 안고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구조의 임상 단계의 바이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급등은 이러한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지만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근본적인 위험 요소들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냉철한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젠프렉스의 주가 급등 이면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보셨는데요. 이 과학적 혁신의 잠재력과 그것이 실제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때로는 비이성적으로 보일 만큼 강접하게 주가를 움직이는 이 기대감이라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흥미롭고도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야를 이해하시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